안녕하세요. 대배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6월 20일 DB하이텍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와 관련된 전력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와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리고 DB하이텍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전력 반도체의 개념과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앞으로 성장세가 어떠한지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과거 테슬라가 관련해서 전력 반도체 이슈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이슈사항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 부분과 오늘 이슈사항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난번 DB하이텍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이 바뀐 시점에서의 시나리오, 상승, 하락, 양 방향성에서 모두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력 반도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나 신호를 처리하는 저장하는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에 들어오는 전력을 변환시키고 저장하고 분배하고 제어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전력 반도체 중에서 DB하이텍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거는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베이스가 되는 웨이퍼 있죠. 웨이퍼, 동그란 원판. 이 웨이퍼에 들어가는 화합물 종류에 따라서 이게 종류가 나뉘게 되는데,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차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알고 있는 반도체 웨이퍼 같은 경우는 규소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규소가 모래에 있는 성분인데 보통 실리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실리콘으로 가지고 대부분 웨이퍼를 만드는데,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화합물 같은 경우가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해서 SiC라고 쓰는 원소로 만드는 웨이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라갈륨이라고 해서 이런 화합물, 이렇게 종류가 총 두 개가 있는데, 오늘 살펴볼 거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살펴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주로 전기 자동차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이제 구동시키기 위해서 높은 전압의 출력이 필요한데, 일반 실리콘 반도체를 이용을 하게 된다라면 그러한 성능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을 텐데,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화합물로 이제 사용을 했었을 때 이 전기차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지금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내용만 살펴보면은 600V 이상의 고내압 전력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라갈륨 같은 경우는 고내압 전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고주파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선 충전기나 5G 통신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합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전력 반도체 관련된 내용,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실리콘 카바이드, 지라갈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실리콘 카바이드와 관련된 내용이 DB하이텍과 이슈가 있다, 이 정도 키워드만 잡아두시고 이제 시장에 좀 봐도 투자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 반도체용 150mm 실리콘 인곳 및 웨이퍼라고 적혀져 있는데, 인곳이라는 게 기둥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기둥을 이렇게 슬라이스 쳐서 만든 게 웨이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50mm라고 한다면 웨이퍼 크기가 인치로 환산했을 때 6인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력 반도체용 같은 경우는 6인치를 사용하는 게 현재까지는 일반적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6인치를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웨이퍼 쓰는 실리콘 같은 경우는 8인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 지금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가 한 10배 정도 더 비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이제 저항이 낮고 실리콘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 낮은 저항이 낮으면 전력 소모가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내전압, 높은 수준의 전압을 잘 버틸 수 있고, 고온에 대한 내구성도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에 적합한 소재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만 봐주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내용을 살펴보면은 CG트로닉스와 DB하이텍이 테슬라 반도체 위탁 생산 소식에 이슈가 되면서 주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테슬라 반도체 위탁 생산,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고, 자, 그렇다면 위탁 생산이 실현이 됐는지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위탁 생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20일 날 주식 시장에서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랑 그 다음에 팹리스 기업이 측이 올해 6월과 10월에 DB하이텍의 팹 실사에 나선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월달과 10월달은 뭐지? 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6월에는 팹리스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10월에는 양사가 함께 오타가 있네요. 함께 실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반도체 생산을 위한 이제 생산을 앞두고 팹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팹을 점검하는 과정, 실사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오늘은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실질적으로 생산을 이제 단계를 다 계약을 해놓고 이 실사 과정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진짜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실사 가는 과정인지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체크를 해보고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DB하이텍이 왜 주목을 받는다는지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DB하이텍과 관련된 전력 반도체가 오늘 갑자기 이슈가 된 게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관심에 받았던 내용인데, 자, 이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말에 나온 뉴스인데, DB하이텍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 공정 개발 속도 하면서 이제 지라갈륨과 실리콘 카바이드 8인치 공정의 개발에 전념을 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력 반도체가 일반적으로 6인치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8인치로 이렇게 공정 개발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력 반도체 6인치가 실리콘 8인치보다 10배 정도 가격이 비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 고객사 입장에서는 사용하기 좀 부담스럽겠죠. 원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원가 절감을 요청하는 건데, 결국에 웨이퍼 크기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생산에 대한 원가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또 생산 수율도 올라가다 보니 6인치보다는 8인치로 생산을 했었을 때 매출액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이 이점 때문에 웨이퍼 크기를 늘리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전력 반도체 소재인 지라갈륨과 실리콘 카바이드 8인치 고방의 개발에 한창이다라고 적혀져 있는 게, 결국에는 이 부분이 DB하이텍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에서 이슈가 받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텐데, 결국 지속 가능한 부분인지 성장성이 높은 부분인지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22년도부터 해서 28년도까지 약 30% 연평균 성장세를 이룬다라고 했었고, 최근에 반도체 AI와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해서 전력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이전 예상치보다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결론은 시장 전망성은 매우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DB하이텍이 기술력을 가지고 이쪽 사업으로 진출했을 때는 저는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점핑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 테슬라 이슈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리콘 8인치보다 실리콘 카바이드의 웨이퍼 6인치가 가격이 10배 정도 더 비싸다라고 했었는데, 테슬라 원가 절감을 위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전력 반도체를 75% 줄이겠다라고 적혀져 있었고, 이러한 이슈가 결국에는 이전에는 이제 어디서 주로 사용을 했었냐면은 뭐 온세미, 그 다음에 ST라고 한다면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기업이 되겠죠. 이쪽은 미국 기업이긴 한데 대부분 이쪽 기업에서 독식하고 있는 상태여서 국내 기업이 조금 그 진입을 하기가 많이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시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그리고 현기차 또 국내 내수 시장도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결국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과거에 이슈 낸 부분 또 무엇이냐면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목적인 거고, 이 원가 절감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미국에 있던 시장들 넘어서 한국까지 와서라도 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싸게 공급을 받기 위한 진짜 테슬라의 실질적인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했을 때는 DB하이텍의 그런 위탁 생산 부분 가능성도 저는 조금 더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할 텐데, 지금 제가 촬영 시간이 오후 2시 한 20분 정도, 아직 장 마감하려면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5월 요때 말때 촬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241선 정도 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걸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재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마침 241선 부근에서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끌어올렸고, 이 전력 반도체라는 이슈가 테마가 새로 생기면서 새로운 가격대에 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 전력 반도체를 해서 위탁 생산을 해서 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만큼의 실적 개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마감까지 상한가 가느냐 못 가느냐 여부에 따라서 내일 또 시초가 가격이 변동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가가 어떻게 형성되든 이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중요할 텐데, 항상 보면은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보통 장대 양봉의 크기의 절반 정도 위치하는 구간이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전고점에 있는 매물대를 한번 터치를 하면서 저항을 뚫을 건지 아니면 맞고 떨어질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움직임을 테스트하는 부분을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에서는 전력 반도체에 대한 투자 포인트 간단한 개념 정도만 말씀드렸고, 앞으로 DB하이텍과 관련된 리뷰를 계속을 하면서 여기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좀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기술력이나 산업 전망, 그 다음에 추가적인 또 이슈사항 어떤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 대한 내용들로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DB하이텍 관련된 내용 계속 같이 보면서 시청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